안녕하세요. 강령한의원TV 이영윤 원장입니다. 본격적으로 휴가철 여행으로 휴가지가 북적거리는 시즌입니다. 몸도 마음도 가볍게 휴가를 즐기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더위는 땀을 더 유발해서 다한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더 괴롭게 합니다. 연예인 분들 중에서 다한증으로 유명한 분들이 김구라 씨, 존박 씨, 특히 김구라 씨는 예능 프로그램마다 손수건으로 땀을 닦는 모습을 보여서 증상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괴롭지만 TV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괴롭게 만드는 다한증. 다한증은 왜 발생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걸까요? 땀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메로크린선, 아포크린선, 이 두 가지입니다. 특히 아포크린선은 특유의 땀 냄새를 만드는 샘으로 관이 모낭에 연결되어서 표출되므로 관이 막힐 경우 모낭염과 비슷한 한선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땀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기능하는 인체의 정상적인 반응 중에 한 가지지만 땀 냄새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계속된 겨드랑이에서의 땀은 액취증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럼 다한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체온이 상승하면서 체온을 낮추기 위한 보상작용으로 땀이 나게 되는데요. 외부 온도가 높아져서 땀이 나는데 그게 과도하게 땀이 난다면 교감신경 항진으로 임모근이라는 근육이 이완되면서 땀샘에서 땀이 나게 되는데 이때 피로나 기력 저하, 만성질환 등으로 임모근이 지나치게 이완되면 임모근도 근육이니까요. 전신적인 다한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나 불안 시에 교감신경이 예민하신 분들께서 긴장성 다한증이 손발이나 겨드랑이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아니면 잠을 잘 때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만 땀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 상태에서도 질병에 따라서 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한증의 관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데오드란트 같은 발한 억제제나 악취 제거제를 사용하고 헐렁한 옷을 입어서 체온을 낮추는 것으로 약간의 완화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양방치료로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억제하는 신경안정제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억제하는 항콜린제를 드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경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신경절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는 것은 환자분들에게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면 저희 강령한의원에서는 다한증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다한증의 원인은 크게 열과 기어증으로 나눕니다. 열에는 체온 상승에 수반되는 교감신경의 과흥분을 억제하여 기본적인 체온을 낮춰서 안정화시키는 한약치료가 필요하고 이런 분들은 주로 식사 시에 땀이 많이 나거나 손발, 머리, 가슴과 같이 특정 부위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허 증상은 자율신경계가 흐트러지거나 땀샘을 조여주는 임모근이 기능 장애가 와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이나 부위를 가리지 않고 땀이 나는 경우가 이런 분들은 많으십니다.
특히 컨디션이 저하될 때 많은 땀을 흘리게 되며 더욱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치료는 교감신경의 흥분 상태를 안정화시키면서 기를 보호하는 한약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진맥 등의 진단을 통해서 각 환자에게 적합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열과 기어증 외에도 긴장성 다한증, 수면시 다한증과 같은 여러 가지 다한증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땀의 분류가 있으므로 저희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히 진단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한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다한증은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라고 가볍게 넘길 그런 질환이 아닙니다. 대인관계를 위해서도 그리고 본인의 생활을 위해서도 다한증을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